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면 중도 좌에 있었다면 여운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 중도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 쪽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화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대화 된다. 그 정도로 야 여운형은 소련하고도 만나고 미국하고도 만나고 이런 스타일이죠.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공주명 만들어졌어. 그리고 항복하기 며칠 전에 항복하기 얼마 전에 총독부의 넘버 2 총독부의 넘버 2 넘버 2를 만나가지고 총독부 권한을 위임하겠다. 누구에게? 건준에게 위임하겠다. 치안, 경찰, 행정 이런 거 다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왕 망하지만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죠. 네. 그렇겠죠. 또 그걸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역할이고 그러면 지금 해방이 됐어.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일본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은 적당히 하고 나가고 또 조선과의 트러블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운형이 조건을 겁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좋다. 우리도 너희 시민들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해면 됐어. 됐는데 나중에 이걸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게 미군이 들어오면서 다 없애버려. 미군이 들어오면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남쪽에서는 건준이 만들어졌다면 북쪽에서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표가 조만식이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사였던 물산 장려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조만식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평양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야. 곧 38선이 꺼지고 미군이 들어오고 남쪽에서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저들이 들어왔을 때 야 누구는 뭐 나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네. 빨리 나라 만들려고 급하게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가? 이 건준 이름이 바뀐 거야. 다시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바꿨다가 건국준비위원회가 건국인민공화국 바뀐 거야. 근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파들이 대부분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도 우가 있었잖아. 네. 우파들 대부분 나가버리고 이 대부분 좌익계열 중심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인데요. 같은 해에. 같은 해에. 이게 8월이고 8월 15일이고 이게 9월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막 일어났는데 소련이 들어와 보니까 소련이 북한에 가 보니까 뭐 별로 간섭할 일이 없어. 왜냐면 북한 분위기가 사회주의가 더 높아. 물론 민족주의 지도자인 조만식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가 높았습니다. 남한에 와 보니까 미군이 남한에 왔죠. 이거 큰일 났네. 미군이 남한에 와 보니까 사회주의가 더 높네. 5대5가 아니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그럼 미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둬야 돼요?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소련은 내려와 보니까 북한 분위기가 가만히 냅두면 돼. 소련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떻게 김일성이라는 자기들이 앞세운 사람을 통해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열고 김일성이 거기에 설 수 있도록 소련은 착착착착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쪽은 이 상황이 달라. 남쪽은 박헌영이 막 일하고 있었고 남쪽은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이 있었고 남쪽은 좌익 활동이 엄청 활발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세게 안 밀어붙이면 이거 뭐 다 공산주의 되겠는 거야. 한반도 전체가. 그래서 그 미군들이 건준을 부정합니다. 건준은 지금 좌파가 많았잖아. 네. 그러니까 건준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해방군이 아니다. 해방군이라는 게 뭐야? 자, 내가 너희 이제 해방시켜줄게. 너희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난 너희의 점령군이다. 내 말 따라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메가더 포고문이 발표됩니다. 메가더 포고문. 그러니까 메가더가 자 이제 한반도 특히 38선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포고해버리는 이거 안 지키면 참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나가는 거지. 점령군으로 온다. 통치권을 인수한다. 그러면 앞에 있던 이건 뭐야 이거? 총독부 권한 위 이거 다 무시. 아니라 이런 거 다 무시 나가는 겁니다. 메가더 포고문을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건준도 부정, 건준 부정, 인공 부정. 임정은 뭐냐면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도 부정. 다 부정. 그럼 왜 다 부정? 부정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어떤 그 지도를 하고 하겠다는 건데 군사 정부죠. 미 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미군이라고 생각해봐. 조선에 들어왔어. 지금 조선 사람들이 해방이 됐어. 일본 막 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미군이면 친일파 청산이 여러분한테 1번일까요? 아니요. 미군들 입장에서는 뭐가 1번이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야. 한국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야. 막 좌파우파 싸우면 안 돼. 한국 사회 안정이 되는 게 미군이 봤을 때는 1번인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들이 각자 자리 다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각자 자기 일에 원래대로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놈들이 다 친일파가 많거든. 근데 다 자르면 어떻게 돼?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야. 미군한테는 친일파 청산이 1번이 아니고 미군은 사회의 안정을 원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어라고 하는 거야. 그 자리에 다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해방이 될 때 친일파한테 막 쫄아가지고 있잖아. 아, 큰일 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했는데 미군들이 너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다 살아나는 거야. 다 살아나.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막 급변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일 잘 나오는 시험은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국권을 상실한 나라의 슬픔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나 보세요. 누가 모였다?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삼국이 어디야? 미영소. 미영소가 모였다. 중국은 지금 바빠요. 미영소가 모였다. 그래서 협의를 한 거야. 어떻게 하자? 자, 조선이 아니지. 대한민국에, 아니, 대한민국은 국호가 없는데, 여기에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에, 신탁 통치는 최대 5년. 그러면 더 짧게 할 수도 있겠죠. 신탁 통치를 하자. 그리고, 앞으로 뭐 자잘하게 회의해야 될 거 다 어디서 하자? 영국은 빼고, 영국은 사실 2차 대전 끝나고 자기들 나라 제국하는 것도 바빠. 그래서 뭐 하자?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자. 이 세 가지를 정합니다. 이게 모스크바 3상회의에 결정한 세 가지입니다. 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미국과 소련을 가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신탁 통치를 하지 않는데 사실 이것도 있잖아.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미국은 한반도가 신탁 통치를 더 오래 해야 된다고 말했어. 미국은. 근데 소련이 오히려 더 줄였던 거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더 안 좋게 봤어. 하여튼. 자, 아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항상 미국이 우리를 뭐 우방이니 뭐 피로 맺은 나라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봐봐, 소련은 즉시 독립하자 그랬잖아.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근데 이걸 동아일보가 불화를 친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걸 반대로 말한 거야. 원래는 요게 맞는 주장인데 소련이 이걸 주장했다고 한 거야. 소련이 신탁 통치하자고 주장했다고. 이게 동아일보가 잘못 알려서 온 시민들이 소련을 막 욕했는데 실제로 누가 주장했다고? 미국. 그러면 이 신탁 통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식민지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신탁 통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신탁 통치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김구나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김구하고 그 미군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또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우익은 기구 같은 우익은 신탁 반대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에 반대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의미구나. 사회주의자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신탁 통치 하다가 나중에 독립하면 되니까 좌익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신탁 통치를. 그래서 한쪽에서는 신탁 통치 찬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또 시끄러웠어요. 참 그런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영국은 이제 빠지고 미소공동에 열기로 했다. 이게 45년 12월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리고 이제 46년이 됐겠죠. 46년에 이제 3월 달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말은 미소인데 실제로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인상을 쓰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어디서 열리냐면 그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석조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덕수궁 석조전. 거기서 열립니다. 자, 봐봐. 여기서 자, 조선의 임시정부를 만들 건데 어떤 단체들을 넣을 거냐?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건데 뭐 국민의힘 뭐 그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또 무슨 당 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뭐 특정 단체만 넣을 것이냐? 이걸 갖고 회의를 한 거야. 그런데 봐봐. 소련은 반탁이 뭐야? 신탁을 반대하는 단체죠.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단체는 제외하자고 했어. 누가 반대했어요? 우익이 반대했죠. 그러면 좌익만 하자는 거잖아. 소련은 당연히 그런 말 하겠죠. 좌익만 해야 자기들 좌익 세상을 만들 거 아니야. 미국은 당연히 찬성하고 반대할 거. 소련의 말에 반대하겠죠. 미국은 아니다. 모든 단체를 참여해야 된다. 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결국은 이 1차 미소 공의가 결렬됩니다. 선거가 없어요. 쉬는 거죠. 요 사건을 지켜봤던 우리 승만 리 박사님께서 머리도 좋아요, 이승만은. 그래서 이승만이 딱 보니까 소련과 미국은 물과 기름 같겠구나. 섞이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쪼개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주장을 모든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 최초로 발언을 합니다. 이게 정읍,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서 발언을 한 거야. 이게 6월 달에 정읍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중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시험이 나옵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게. 제발.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외우려 들지 마세요. 몇 월에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집니다. 스토리를 이해하라. 45년에 해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모스크바 선상이 열렸고, 그 결정에 의거해서 46년 3월에 1차 미소 공의가 열렸고, 그리고 그거 소식을 보면서 이승만이 정업 발언을 했다. 자,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야 되는 스토리를. 자, 그런데 이승만의 이 발언은 모든 독립운동 지도자, 좌파든 우파든 모든 독립운동 지도자들 충격을 준 거야. 왜? 이 사람들도 박헌영도 하나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라 했고, 김구나 이승만도 원래 김구도 하나된 나라를 만들라 했던 거야. 근데 이승만이 이거를 처음으로 아니다라는 걸 말해버립니다. 근데 이승만의 현실 감각은 탁월했지만 또 실제로 이승만 뜻대로 되죠. 이승만이 바라본 대로 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였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나였다면 전 세계 한 2위까지 갈 수 있는 그만한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고 우리나라가. 자, 좌우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 충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여운형과 이제 안재용 말고 나온 사람이 김규식 이들이 모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중도적인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됐더라면 나는 참 좋았지 않았을까. 중도적이라는 거는 이쪽 세력도 두고 이 두 세력이 나라를 세웠더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초반에 봐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미 군정이 이들을 지지했어요. 미 군정이 이승만을 지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군은요 정보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미국은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손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뒤가 손잡아요? 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잡을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왜냐면 미국이 다 알고 있어.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미국에서 보냈는지 지금 그런 CIA 정보 다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이 어떤 인물인지, 이승만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이승만이 얼마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 미국이.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오잖아요. 올 때 이승만이 이승 머리 좋거든. 누구를 손잡냐면 미국 군부와 손잡습니다. 미국 군부는 미국 군대는 더더욱 반공이거든. 공산주의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반공을 외치면서 미국 군부와 손이 닿았고 메가더가 침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군부의 도움으로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이승만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미 군정이 누구를 지지했다고? 이쪽을 지지했다고. 아직 이승만과 손을 완전히 잡은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47년 되면 미국의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손 안 잡았다가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쫓아간다는 말이야. 한반도에서 한반도의 미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겠다. 뭐 김구가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따지면서 한반도의 대통령이 누구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박정희가 5.16을 일으키든 전두환이가 손을 잡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뭐가 중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전두환이 정권을 잡아도 뭐 이상하게 잡든 말든 잡아도 미국한테 시키듯 다 하면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미국 입장은 왜 바뀌느냐?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드디어 소련이 점점 소련은 여러분 우리가 세계 지도도 있지만 점점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유럽이 동유럽 사회가 다 공산화되는 거야. 동유럽이 공산화된다는 건 점점 중유럽, 서부유럽까지 다 공산화되면 미국만 자유진영이고 다 공산화될 거 아니야. 그게 경계하는 겁니다. 미국이. 소련은 자꾸 뻗어나가고 있어. 공산이 확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을 굉장히 원조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유럽은 2차 대전 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지지해 주면서 소련과 견제하면서 소련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 냉전이라고 해요. 냉전. 콜드 워라고 불리는 냉전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대통령이 세게 이제 정책을 펼치는 거야.